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신정리 화이팅! 제주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향 제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낌없이 베풀었던 제1제주인. 그 사랑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제주인 공헌자의 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제1제주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일본 오사카.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바로 제1제주인 공헌자의 밤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행사. 제주와 제주인에게만 있는 특별한 행사인데요. 바로 고향 제주 발전을 위해 애쓴 제1제주인을 기억하고 조명하는 행사입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니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제주말이 절로 나옵니다. 산 빼야지오라. 얘야, 산 빼야지오라. 밥 먹은 값쓰게. 인사가 밥 먹은 값쓰게. 밥 먹읍디가. 부모님들한테 들은 얘기, 그 제주도 사투리 그 말 하면서 가끔 웃고 있어요. 네. 아유, 참 좋아요. 이렇게 제주 사람이 한 부대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또 제주 옛날 그 사투리 하면 그러니까 제주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요. 참 반갑습니다. 공헌자의 밤은 말 그대로 제주 발전에 애써온 제1제주인의 공헌을 재조명하고 그 애틋한 고향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늦었지만 그동안 제1제주인께서 보여주신 고향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헌자분들이 소개되고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가난하고 엄혹한 세월 속에서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제1제주인 1, 2세대. 온갖 핍박과 멸시 속에서도 어렵게 번 돈을 제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한 분들입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60년. 그래서 처음으로 제주도 3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 도청에서도 많이 희소도 해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안재호의 잔손 손자가 되는 안윤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어중훈 지사님께서 이런 모험을 가지셔가지고요. 이렇게 같이 오사카에 있는 제주 사람들이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는 오사카 항과 제주항이 정기 여객선이 든 이 10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오사카에 있는 제1제주인의 활동은 저희들을 존재하게 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역임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この願いとともに未来において人々の記憶から消えることのなきように今を生きるチェイサランとして事件のことを伝えていく責任があるものと考えており脈々と後世に伝承していく所存でございます。 이날 현장에서는 제1제주인의 공헌 내용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는데요. 1960年から70年代、在日同胞たちは故国訪問を行いました。在日チェジュ人たちも会館を建て、水道や電気、電話を引き、道路を整備し、教育基盤を築き、みかん苗木寄贈運動を展開しました。漁村面貸しりにも在日チェジュ人たちの功績がたくさん残されています。2015年故郷訪問キャンペーンでチェジュを訪れたコウ・パクチュンナンさん。日本で海女業を営み、やっとの思いで家を持った彼女は生活保護も受けられず、廃品を回収し生計を立てていました。パクチュンナンさんの故郷はソンサン浦オジョリです。아이고, 그래,
った一人の息子を亡くしてから一度も故郷へは帰っていないというパク・チュンランさん。日本で村の電気式施設の推進団をしていたパク・チュンランさんは総務を務め、自ら駆け回り寄付金を集めました。先細りの未来であることが寂しいばかりです。 이국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았던 애틋한 고향 사랑에 사람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고향에 대한 간절하고 순수한 열정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 오늘 많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일생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 많거든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한참을 들여다보며 회한에 젖는 듯합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생활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소중하게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 신촌 침묵에서 제주도의 그 어려운 노인들을 뭐 조금이나 옷자라도 차라도 한잔 그런 의미에서 기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저희들은 제주도의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너무 흐뭇하고 기쁩니다. 기분 좋지요. 제주도에서 입으로 이렇게 차림했으니까. 고향에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 하셨던 것을 저희 할아버지를 너무 자랑스럽게도 생각하지만은요, 저도 앞으로 또 제주도에다가 무슨 홍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향 가고 싶지. 어저께는 안 가고 싶어서 나. 제주 고향은 언제나 뭐 죽도록 자기 고향인데. 아낌없이 고향을 위해 베풀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 그 끈끈한 연대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사연댐입니다. 그동안 이 사연댐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장관들이 찾았는지 모릅니다. 방부대 안각화도 물속에서 건져내고 울산의 식수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마는 20년이 지난 지금 말짱 도루묵이 됐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산의 물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물박사 조홍재 교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울산대학교에서 40년 가까이 물 문제를 강의해 오신 조홍재 교수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저희들 뒤로 이 사연댐이 보이는데, 와, 물 억수로 많이 빠졌네, 그죠?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 울산은 좀 사정이 어떻습니까?
지난 10월부터 오늘까지 온 강우량이 한 253mm 정도가 왔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현재 댐에서 보시다시피 댐 주수율이 1-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이거 수위가 낮아가지고 제가 급수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인댐뿐만 아니고 울산에 4개의 댐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저수율이 한 1-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뭄이 심각하고 생활용수 대부분을 낙동강 물에 의해서 의존하고 하다 보니까 뭐 수도값이라든지 물값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낙동강물을 많이 먹으면요, 울산시가 이렇게 내는 그 비용이 있다 아닙니까? 물 비용. 네. 그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 그럼요.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울산시가 수자원공사에 지불한 물값만 해도 약 2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예? 2천억 가까이 됩니다. 물값이 10년 동안 약 2천억 정도 되고요. 우와.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은 사실은 이 사연댐과 대곡댐이 울산에 있는 댐인데 여기에다 물값을 수자원공사에서 저에다가 우리 울산시가 내고 있거든요. 그럼 낙동강물 가져오는 물값을 내는 게 아니고 사연댐, 대곡댐도 물값을 내고 있다. 톤당 233.7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물을 쓰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상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동강 상류에 있는 수질 보전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받는 어떤 부담금인데 그게 현재 19.7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올 3월부터 66.3원으로 또 오릅니다. 그러면은 현재 물값만 약 한 233.7원을 톤당 내고 있었는데 그게 300원이 되는 거죠. 톤당 300원. 그러니까 낙동강 물을 먹던 사연댐 대암댐 물을 먹던 톤당 300원을 매년 수자원공사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사연댐, 대곡댐이 과거에 공단에 취급하는 공업용서 전용댐으로 만든 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수도 생활용서 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울산댐인데 지금도 수자원공사에다 물을 갖다가 톤당 233을 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연 대곡댐에 대한 관리권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울산시가 받아와라 이거죠. 그러면 이 물값 안 내도 되거든요. 낙동강물 가져오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물값만은 이제는 안 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그 저희 아파트에도 그 물이용 부담금이 올랐다고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공지가요. 와, 근데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올 7월부터요. 네. 또 수도 물값 올린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이 670원으로 톤당 돼 있는데 아마 그게 770원으로 100원 올릴 거고요. 앞으로 3년 동안 930원까지인가 계속 올릴, 3년 지속적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물값 현실화를 위해서. 그 도시들마다 이제 낙동강물을 안 먹으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연댐 물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저 낙동강물하고요, 실제로 수질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연댐 수질이 좋죠. 좋은데 이제 사연댐도 과거에 분석을 해보면은 COD가 약 3 내지 한 4,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가뭄 때는 5 정도 가까이 가는데 그거는 이제 위에 있는 축사라든지 일부 막 농업육수들이 일부 들어와서 뭐 그렇게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낙동강물 자체는 구미공단에서 이 공단 폐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에서도 그 물 안 먹겠다는 거고 울산도 가급적이면 그 얘기 하는데 사실은 구미공단에서 지금 뭐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지만 연구 그거로 보면은 약 3,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구미공단에서 배출이 된다. 낙동강물에 섞여 있다라고는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상수도 이제 고도 정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먹는 물 자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처리가 안 된 물, 또 상수도에 대한 기준에서 분석 안 한 것들 따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체 수원, 울산 같으면은 사인댐, 대곡댐 물을 먹어야 되죠. 낙동강 물 속에 사인댐 물에 없는 뭐 다른 물질이 있을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대구시가 거기 안동댐 물을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관을 뚫어서 그 물을 먹겠다는 이유가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지금 그 사이에 울산, 대구, 뭐 구미 해가지고 물 이용에 대한 것으로 협의를 했던 게 대구에서 치수원이 구미 하류에 있거든요. 그걸 구미 상류로 이전을 하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미공단에 나오는 그 오수 폐수 같은 걸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합의가 되면서 저희들 운문댐도 물 울산 가져온다라는 게 합의가 됐는데 최근에 대구시장이 바뀌면서 안동댐, 이마댐에서 물을 대구시로 직접 가져오겠다. 그 계획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울산의 운문댐 계획까지도 이제 거의 막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물 관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안동댐, 이마댐에서 물을 흘려보내주면 하천 유주용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흘려서 쭉 부산까지 흘려줘야 되는데 직접 가져가 버리면은 그 개념 자체가 흐트러지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수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대구시 입장으로 봐서는 뭐 그건 충분히 그럴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최근에 낙동강에요. 녹조가 많이 생겨갖고 문제가 됐는데요. 녹조는 이래 정수 처리하면 괜찮습니까? 거의 정수 처리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금 물 냄새가 난다든지 정수 처리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 정도지 뭐 크게 뭐 생활용수로 먹는데 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걸로. 방부대 안각화 보호를 위해서 여기 사연댐 여기에다가 수문을 설치해서 이 사연댐 수위를 낮춘다 그러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안각화 보호를 위해서 이 여수로를 갖다가 낮춰서 수문을 달고 50의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그 안 자체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사인댐 이걸 갖다가 여수로를 낮추게 되면은 안각화 주변에 이런 홍수재의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아, 안각화가 있는 그 지점에 바로 앞면에 유속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다음 안각화 있는 분이 이렇게 수충구로 돌아가도록 돼 있다고요. 물이 친다고요. 이렇게. 아, 급류가 그림이 있는 안각화를 그렇죠. 이렇게 때리게 된다. 때리게 된다.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갈 것이 한 방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쇄골 때문에 안각화 보전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재처럼 물 자체가 이렇게 다 비워야 되니까 물 부족이 일어난다. 세 번째, 울산 신구 시가지에 홍수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 사인댐을 낮추게 되면은 수문을 설치해서 수위를 낮추게 되면 홍수 때 더 많은 물이 하류로 내려가서 울산 뭐 고수부지 포함해서 국가정원이 다 물에 잠기는 일이 생긴다.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신구 시가지 전체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가중시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댐 낮추는 거, 이게 여수로 낮추는 것 자체, 우리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여수로 위이거든요. 이 낮추는 것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맑은 물도 확보하고 방구대 안각화도 살리는 교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게 십수년 동안 얘기해가 온 내용입니다. 생태 제방. 안각화 앞에 이렇게 제방을 만들자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안각화도 보존되고 이 물 그대로 사인댐 물도 안 버려도 되고 울산시가지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없고 암각화 그 앞에다가 이렇게 제방을 쌓아서 제방을 그렇죠. 쌓아서 제방을 쌓아서 막자. 물이 못 들어오게 하자 이 막자.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생태 제방을 하면요. 방구대 안각화는 보호할 수가 있는데 그 주변이 이제 안각화 주변 환경이 달라져 갖고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안 된다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문화청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유네스코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자체 세미나를 했어요. 응? 그런데 유네스코 그 최고 전문가가 와서 하는 소리가 앞에 수리적으로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생태 제방이든 카네틱 댐이든 막아도 유네스코 등재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노천화시키고 감춰뒀죠. 그걸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저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원형이 변형이 돼도 유네스코 등재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지.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울산시가 그 이제 울산 지역에 소규모 댐을 짓겠다. 또 이제 해수 담수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한 20년 전에 울산에 소규모 댐 건설 조사를 한 게 8개 댐 후보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개발 가능한 게 한 4개 정도 댐 그리고 한 10만 톤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건 조사는 돼 있었죠. 근데 그 자체가 소규모 댐 건설하는 비용, 그 다음에 뭐 주민들 반대 등등 또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고 하니까 현실성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유보가 돼 있던 게 현재 왔고요.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는 가능은 하죠. 근데 처리 비용이 이 생활용수 일반 것보다 10배가 들어요. 해수 담수화 처리 비용이.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죠. 역 삼투압 비용이 10배 이상 들어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 시설은 가능하지만은 근데 처리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제성 문제. 울산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장기적으로 울산시와 울산 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울산시 자체가 이제 수원 확보, 즉 사인댐 같은 수원을 확보로 첫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울산 시민들이 쓰고 있는 물 전략, 현재 굉장히 물을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물을 전략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부분하고 울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 이 상수도에 대한 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누수율을 갖다가 상당히 현재도 많이 좋지만은 누수율을 갖다가 10% 이하로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줘야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인댐, 대곡댐의 관리권을 반드시 울산시가 가져와야 된다. 그거는 꼭 강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오늘 울산의 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취업 전선엔 여전히 먹구름이 껴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역에서 답을 찾기 위해 눈길을 돌립니다. 혼자보단 여럿의 힘을 빌려야 하고 아직은 서툰 데다 고민도 많은 나이. 그래도 청년들은 열정 만수르죠. 오늘은 꿈 앞에 진지한 한 청년을 응원하러 갑니다. 경북 의성군 안개면. 시장 입구인데요. 북적북적하게 활기가 넘칩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분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네, 청년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안개 귀향 7년차 안개에서 밥집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35살 김희성이라고 합니다. 청년 사장님의 그 노하우를 좀 알아보려고 함께 동행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인구 4,500명 남짓. 안개면은 5일장이 열리는 날에서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청년이 귀한 동네라선지 어딜 가든 희성 씨를 반깁니다. 알아다닌데 따봉이다. 아, 그래요? 그렇지. 최고인데. 음식 드셔보셨어요? 맛있죠.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시장 상인들은 희성 씨의 부모님과도 막역한 사이. 처음에 어른들의 애정이 낯설게 느껴진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먼저 살갑게 다가가는 넉살 좋은 젊은이입니다. 행사 좀 밀려서 5월 중순쯤 가야 있을 겁니다. 네. 잠깐만. 이게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이거 주고받고 얘기 나누신 거 보니까 여기 단골집인가요? 네, 제 밖에 행사 나갈 때 여기서 얼음을 떼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아이고, 잘 아시는 청년? 예. 열심히 해요. 예. 격려해주고 싶죠. 끝자리 1일 6일마다 돌아오는 안개 전통시장은 오픈 쇼핑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이곳에서 희성 씨는 전에 몰랐던 정이란 걸 알아가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는 많이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들을 느끼면서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뽀글이 아재와 청년 희성 씨는 시골살이에 대한 얘기로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도착한 곳은 김희성 씨가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이 모두 가능한 만능 식당이죠. 장본 물건은 가득한데. 네네. 근데 이게 가게가 널찍하고 깔끔한데 점심시간인데 좀 한가해요? 저녁 장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낮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저녁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 들어오시니까 괜찮습니다. 이 집은 뭐가 맛있나 보니까 여기 메뉴판이 있어요. 네. 메뉴판이 꽉 찼어요. 정말 다양한데 이걸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자취하면서 월세방에 살면서 월세 내려고 들어가서 배우게 된 것들이 이런 거고,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스부터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낮 동안 희성 씨는 요리 연구도 하면서 저녁 장사를 준비합니다. 인생 공부는 아직 서툴지만 요리 자부심은 대단한데요. 오늘 솜씨를 발휘하는 이유는요? 저희 청년단체 친구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 겸 식사 자리를 가지자고 해서 제가 친구들 먹을 거 음식 만들고 있는 겁니다. 희성 씨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기정 씨는 테이블 세팅을 돕기로 합니다. 아니, 낮 시간에 손님들이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요, 이 친구들은 손님은 아니고요. 지역 청년과 이렇게 유입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플리마켓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루고 싶어하는 단체라서 오늘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을 잠깐 좀 오라 그랬어요. 회의 전에 먹을 간단한 요깃거리인데 푸짐한 양을 보니 의성의 정이 여기에도 담겼습니다. 그도 그럴 게 희성 씨와 뜻을 함께하는 청년 단체 멤버들은 이곳의 단골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고 가요. 다 먹고 가고 이 맛 때문에 의성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모이는 청년 단체 멤버들. 지역과 청년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좀 싸고 많이 대량으로 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좀 저희가 가늠이 안 가서 추천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로 구성할 수 있게. 애들한테 편하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주려면 내가 여기서 닭을 끼는 수밖에 없지. 그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맛있는 걸 주는 방법인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하고 지금까지 없던 것을 만드는 데 신나 있는 청년들. 생각한 대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청년들에게 힘을 주는 밑거름입니다. 도심에서 생활하시다가 이 고향으로 내려오셨다고 들었거든요. 6년 전에.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어머니가 조금 불편하셔서 몸이 좀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병 간호 겸 저도 오랜만에 고향 내려와서 좋은 공기 쐬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런 찰나에 가게를 열어가지고 원래는 2년만 하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 짧은 시간에 단골들도 생기고 손님들이 음식을 좋아해 주시고 하셔서 거의 눌러앉다시피 지금 6년째 장사 중입니다. 물론 이제 직진하면 되는구나 싶다가도 이 길이 맞는 건지 문득문득 불안해집니다. 그럼에도 희성 씨는 이곳 의성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인정도 받고 또 많은 분들 응원도 해주시잖아요. 네. 앞으로 더 바라시는 꿈이 있다면요? 한 서너 개의 지점을 더 가져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작은 희망 사항이고요. 그리고 꿈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결혼해서 저희 부모님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생길 사람들과 다 같이 조용히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게 그게 제 꿈입니다. 진지한 고민과 앞으로 해내고 싶은 포부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청년. 우리 젊은 청년들도요, 어디에 있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사랑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 앞을 지나간다면 잠깐 들려서 청년의 손맛을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시간부터는 희성 씨가 본업에 몰두합니다. 가게를 통으로 빌린 특급 손님을 위해서 준비한 메뉴는 수육인데요. 도대체 어떤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약주 한 잔씩 하신다고 수육 좀 삶아달라고 하셔서 가게 파는 건 아니고 아버지 전용으로 파는 그런 약간 아버지한테 있어서는 스페셜리티 되는 음식입니다. 아버지 한정 메뉴 제한이 없는 게 희성 씨의 영업 비밀이랄까요? 통 크게 손님들을 몰고 오는 이곳의 VVIP인 셈이죠. 사실은 가장 든든한 응원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되겠지 이제 뭐. 지금까지는 진짜 뭐 했는데 힘이 들었는데 이제 풀리니까 좀만 낫겠나. 기성아 많이 벌어라. 그럼 나도 좀 많이 주고 좀 해끔 주지 말고. 누구나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이고 고민도 많지만 주변의 격려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나만의 길을 찾아서 묵묵히 걸어갈 이 시대의 청년을 응원합니다. 전국에 사는 지금 울긋불긋 꽃대궐. 무등산에도 상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도 합류해볼까? 옷값으로 맛있는 거나 먹자. 무등산 하면 보리밥. 그런데 사장님이 무려 김치명인? 무등산 자락에서 50년 정도 살고 있어요. 보리밥은 한 35년 정도 하고 있고 대표 메뉴가 처음에 닭을 했어요. 한 50년, 엄마 때까지 한 70년 동안 그 안에 보리밥이 추세가 되어가지고 건강식품으로 그래서 보리밥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나는 이제 채소로 하고 또 봄에 나온 채소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면서 메뉴 바꿈이 되죠. 한 7, 8번 도전해가지고 대통령상도 타고 명인도 되고 이런 타이틀을 다 갖춰 있습니다. 명인이 담근 김치를 맛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는데? 나물 6가지 이상 골고루 넣어서 제가 담은 고추장을 쳐서 그냥 참기름 치고 비벼서 먹으면 또 쌈에다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죠. 나물과 고추장이 뭉치지 않도록 잘 비벼주고 크게 한 입. 명인의 김치 얹어서 또 한 입. 딸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엄마가 그래도 그동안에 쭉 이뤄놨던 것이니까 이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기들이 이제 맡아서 할 거예요. 무등산 하면 보리밥과 백숙만 있냐고? 그럴 리가.
저희 가게는 지금 이제 벌써 20년 됐네요. 칼국수, 또 수제비, 또 이제 팥칼국수, 새알팥죽, 자부심을 느끼는 만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리면 또 콩물국수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국수로만 20년이라니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이건 뭐지? 저 칼국수 시켰는데요. 우선 주셨으니 먹고 보자. 이제 고추장하고 보리밥하고 이제 먼저 칼국수나 수제비를 드시기 전에 드시면 좀 칼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물도 더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칼국수의 시원한 것을 좀 극대화시키는 뭐 그런 작용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요즘같이 또 경기도 어려울 때 그 두 가지를 다 드시면 가성비 쪽에서도 더 낫지 않겠냐 싶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전에 면을 뽑아가지고 하루 이제 냉장고에 숙성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 살아있잖아. 이제 생화벼락 해가지고 옛날 이제 군산이나 부안 쪽에서 많이 나는 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는 지금 육수를 빼고 있습니다. 보통 만두들은 이제 당면을 많이 넣거든요. 저희는 이제 당면을 빼고 호박하고 양파를 위주로 해서 부추하고 해서 이제 좀 더 한번 드셔보세요. 사모님과 따님이 직접 빚는다는 만두.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바지락 칼국수는 자주 먹어봤는데 생합 칼국수는 처음이야. 쫀득하고 탱탱한 면발. 와, 국물 뭐야? 입을 뗄 수가 없는데? 전라도에서는 역시 설탕이지. 역시 사는 보라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이걸 하고 싶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자부심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걸 한번 2대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말 젊은 애들이니까 더 나은 맛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까지. 요즘 농산물로 만든 빵이 대세인데요. 그런데 혹시 대파로 만든 빵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신안에선 알싸한 대파가 달콤한 카스테라로 재탄생했다는데, 강하지 않고 은은하다고 드셔보시면 괜찮네요. 의외로 맛있네요. 그렇게들 말씀해 주세요.
대파와 빵 정말 잘 어울릴까 싶으시나요?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먹어본 적은 없는데 맛있어요. 아, 맛있군요. 드셔보시면 바로 반하실 겁니다. 달콤한 카스테라로 변신한 신안의 대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콤한 손맛으로 14년째 임자면 주민들의 입맛을 책임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예, 저는 신안군 임자면에서 하나로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박종욱입니다. 무려 30년의 제빵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은 지역민은 물론 신안을 찾는 여러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는데요. 작년에 전남 빵지술래 명물로 선정된 대파 카스테라. 관광객은 물론이고 단체와 택배 주문이 끊이질 않는 신안의 대표빵이 됐습니다. 인기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예? 하루에 많이 나갈 때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한 하루에 100여 개 정도 나가고 평상시에는 하루에 한 20개, 30개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찾고요. 의외로 젊은 층에서도 많이 가져가세요. 신기하네? 대파테라? 하면서나 많이 가져가세요. 예. 달큰한 대파 맛과 카스테라의 부드러움을 살리기 위해선 물과 가루의 비율은 물론이고 섬세한 공정이 필요한데요. 30년의 노하우를 살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만들어졌다고 하죠. 지금 카스테라 반죽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카스테라 제조 과정이 가루를 먼저 섞으면은 카스테라가 부드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걸 이제 제조 과정은 원래 이제 제조 과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우리 농업 신안군청 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별리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 이제 전문 용어로 별리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반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독립법이라고 해가지고 계란하고 설탕하고 같이 기포를 꼬집을 해서 올리는 방법. 빵이 더 촉촉하고 더 오래 갑니다. 카스테라가 이제 지금 그 방법으로 올리고 있는데 그 방법을 썼을 때 가루를 처음부터 섞으면 제대로 된 빵인 카스테라가 안 나옵니다. 신안은 전국 대파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대파 주산지인데요. 해풍을 맞고 건강하게 자란 신안 대파가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대파 분말이 약 반죽에 4% 정도 들어가거든요. 대파 분말이 대파를 건조시켜서 이제 만든 거니까 아마 이제 4%라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인 것 같습니다. 반죽량 치면은 20g 잡으면은 20g 잡으면은 건조를 하면은 건조된 양이 대파 분말이 생 대파로는 한 200g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10대 1이니까. 특히 임자도는 점질 토양이라 대파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렇게 잘 자란 신안 대파를 말린 대파 분말이 그대로 빵에 들어간답니다. 대파라는 게 솔직히 양념 채소이기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빵이 있지 않습니까? 해남 고구마 빵, 영암 무화과 빵. 근데 이 대파는 양념 채소이기 때문에 대파 향이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첨가 많이 했는데 많이 넣으면은 또 적게 넣으면 또 전혀 이 대파 향이 안 나고 그래서 그거 맞추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아무래도 여기 임자도 하면 대파 주산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사명감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반드시 해야겠다. 왜냐면 대파 산지에서 대파로 만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카스테라로 만들었는데 또 군에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또 하시고 해서 제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지역 농민들이 수고해서 키운 대파가 버려지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서 만들게 된 대파 카스테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정과 노력을 들인 끝에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는 신안의 대표 빵이 만들어지게 됐답니다. 카스테라에 이렇게 대파를 넣으니까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대파 향이 좋네. 대파 카스테라라고 하면 이제 맵고 그리고 거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달달하고요. 향은 대파 향이 좀 나면서 일반 달콤한 카스테라처럼 맛있어가지고 계속 입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파 되게 단맛이 있고 그래도 괜찮네요. 애들도 좋아하고. 달콤한 카스테라로 재탄생한 신안의 대파맛. 그 알싸한 달크함이 어떻게 재탄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정성스럽게 구워진 폭신한 대파 카스테라 한 입 어떠세요?